자, 오늘 살펴볼 기업은 바로 한화생명입니다. 한국 최초의 생명보험사. 정말 역사와 전통이 깊은 곳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회사의 주식이 자산 가치의 20%에 불과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 분석 보고서는 바로 그 미스테리를 파헤칩니다. 보고서는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딱 던집니다. 0.21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생명의 주가가 이 회사를 지금 당장 다 팔아서 정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의 2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헐값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분석이 답해야 할 가장 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가격. 과연 이건 엄청난 바겐세일, 그러니까 기회일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그럴듯한 함정일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일단 하나생명이라는 이 거대한 회사의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겠죠. 그냥 오래된 회사가 아니에요. 무려 1946년에 설립됐다고 하니까요. 대한민국 최초의 생명보험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금융의 역사와 거의 함께 해온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책 같은 그런 기업인 거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보험회사는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사업 모델은 아주 명확하게 두 개의 큰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보험 상품,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걸 팔아서 남기는 보험 이익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고객들한테 받은 그 많은 보험료를 그냥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곳에 굴려서 돈을 버는 투자 이익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CSM입니다. 계약 서비스 마진.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쉽게 생각하면요. 미래에 벌어들일 걸로 이미 확정된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의 예약된 미래 수익인 셈이죠. 요즘 보험사 가치를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한화생명이 가진 이 CSM이 얼마냐? 무려 9조 원이 넘습니다. 9.1조 원이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금고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사의 이익으로 잡힐 돈이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대체 어떤 근거로 이 회사가 엄청나게 저평가된 기회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강점으로 꼽는 건 바로 이겁니다. 3만 명. 이게 뭐냐면 하나생명이 보유한 보험 설계사 숫자예요. 업계 최대 규모인데 이게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경쟁력, 경작에서 말하는 해자, 모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주가 반등을 기대하게 하는 핵심 논거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압도적인 판매 채널은 기본이고요. 또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 보험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니까 이런 보험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어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는 정책의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는데 왜 주가는 여전히 자산 가치의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보고서가 몇 가지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들도 함께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석가는 한화생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결정적인 리스크로 딱 3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위험이고요. 둘째는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버텨낼 체력이 충분한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지적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보고서가 인용한 문구를 보면 주주 환원에 대한 신뢰도 부족. 이걸 아주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투자자들과의 신뢰 문제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막연한 느낌 같은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요. 2023년에 회사가 주당 150원의 배당금을 줬는데 이게 시장이 기대했던 200원에도 못 미쳤고 심지어 자기들이 약속했던 배당 성향 20% 목표도 지키지 못한 거였어요. 이러니 투자자들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렇게 거대한 기회와 또 만만치 않은 리스크들을 다 저울질한 끝에 이 분석가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일단 다른 회사들과 비교한 표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 PBR이라는 지표가 나오는데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거예요. 이게 1보다 낮으면 회사가 가진 재산보다도 주가가 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한화생명의 PBR은 0.21배. 경쟁사인 삼성생명이나 다른 회사들의 거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얼마나 저평가됐는지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분석가는 목표 주가를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총 4단계인데요. 먼저 회사의 주당 순자산, 그러니까 14,500원에서 출발을 해요. 여기에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해서 목표 PBR을 0.28배로 잡고요. 그러면 주당 가치가 4,060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여러 리스크들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10%를 한 번 더 할인해 주는 거죠. 이렇게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온 최종 목표 주가가 바로 3,650원,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 이건 비대칭적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에서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잃을 수 있는 손실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하방은 막혀 있고 위는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함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까 지적했던 부동산 리스크나 주주 신뢰 문제 같은 것들이 실제로 해결되어야만 이 숨겨진 가치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고서는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극심한 저평가에는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은 이 기업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가치가 이 뿌리 깊은 문제점들을 결국 이겨낼 거라고 믿으시나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